지금 제주에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NN 보도가 단 24시간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제주가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선 건데요. 놀라운 건 화려한 관광지도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다를 지켜온 해녀와 어촌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단 10살 아이의 손편지가 유엔까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눈물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변한 제주, 과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190개국 동시 방송. 시청자 수 3억 7천만 명. 해시태그 조회수 12억 회. 이 모든 숫자들이 단 72시간 만에 만들어졌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제주공항의 새벽 5시 30분.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의구심만 가득했었죠. 이런 평범한 관광지에서 대체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까? 15년간 CNN 기자로 활동하며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현장, 시리아 내전, 최전선 유럽 난민촌까지 누볐습니다. 총성과 비명소리 속에서 펜을 들고 화염 속에서 카메라를 돌려왔어요. 그런 제게 제주도 파견 명령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사에서는 아시아 평화 문화 취재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냥 적당한 풍경 담고 끝내려 했습니다. 호텔 창가에서 내려다본 제주시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긴 했지만 뉴스는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도 국제적 갈등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주간 보고서에 특별한 사건 없음이라고 적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진짜 뉴스를, 인간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도 거대한 기업의 성공담도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 줄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녀 할머니와 어촌계장 아저씨, 그리고 10살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 세계 190개국을 울렸는지, 제주가 어떻게 유엔이 주목하는 평화도시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제주 파견 3개월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고 렌터카를 몰고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해 뜨는 모습을 찍고 한라산 등반객들을 인터뷰하고 흑돼지 맛집을 소개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데이 87, 특별한 사건 없음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매주 본사에 보내는 보고서의 첫 줄이었죠.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한가한 취재를 해야 하나?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관광버스에서 내린 일본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점을 들락날락하고 젊은 커플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긴 했지만 제게는 그저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동료 기자 마이클이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이브, 거기서 뭐하고 지내? 우리는 여기서 대선 캠페인 취재로 정신없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관광지 홍보 영상이나 만드는 중이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리아에서 목숨 걸고 찍은 영상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밤새워 쓴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한가한 일을 하려고 기자가 됐나? 솔직히 그냥 적당한 풍경 담고 끝내려 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 정도만 소개하고 본토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3개월 후 복귀 요청서 제출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성산포 앞바다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성산 일출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출 촬영이라는 뻔한 소재였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야 했거든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데 아래쪽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여인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머리에 쓴 고무 수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72세 강미정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해녀 작업 장면이나 찍어볼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촬영을 위해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강미정 할머니는 막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가슴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을 뚫고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지며 아내에게 뭔가 말하고 어린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입장료 5,000원을 낼 수 없어 곤란해하는 상황이었죠. 강미정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물기를 털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주저없이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라며 미소를 지으며 입장료를 대신 내주었어요. 일본인 가족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뉴스감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할머니의 작은 도움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국제 뉴스를 다뤄온 제게는 너무 소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강미정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입장료를 내준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물질을 계속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방금 그 일에 대해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해온 일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늘 해온 일이라고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돈을 선뜻 내주는 게 늘 해온 일이라고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담담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미정 할머니는 한없이 자연스러웠어요. 거창한 설명도 감동적인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며 미소만 지었죠. 그리고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분명 작은 친절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카메라가 아니라 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제14호 태풍 망쿠시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속 120km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호텔 창문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죠.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태풍 현장을 취재하는 것도 기자의 일이니까요. 우산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귀포항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했지만 그래도 뭔가 담아야 했거든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20m 높이의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선들이 부두에 묶여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돌아보니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119에 신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재킷을 벗어던지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61세 박철호 어촌계장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영 실력으로 빠르게 관광객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급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박철호 계장이 관광객을 안전하게 끌어안고 해안으로 헤엄쳐 오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어요. 15분간의 사투 끝에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관광객은 의식을 잃었지만 호흡은 정상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관광객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철호 계장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계장님, 방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신 거잖아요. 박철호 계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평생 이 바다를 지켜왔으니까요. 또다시 그 담담함이었습니다. 강미정 할머니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영웅이라고 보도할 만한 일인데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셨잖아요. 태풍 중에 바다에 뛰어드신 건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게 더 큰일이죠. 4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박철호 계장의 목소리에는 영웅적 자부심도 거창한 사명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투였습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하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태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성실과 친절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마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평범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노트북 화면에는 강미정 할머니와 박철호 계장의 인터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며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강미정 할머니의 늘 해온 일일 뿐이에요 라는 말과 박철호 계장의 별일 아니에요 라는 대답.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지만 이런 진정성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식도 없고 과장도 없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문득 지난 몇 년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만난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거창한 연설을 늘어놨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현장의 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강조하기 바빴죠. 유럽 난민촌의 구호단체 관계자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치켜세우며 기부금 모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정 할머니와 박철호 계장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뿐이었어요.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특별한 것만 쫓아다녔을까요? 화려한 사건, 극적인 갈등, 자극적인 뉴스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성산포로 향했어요. 강미정 할머니가 물질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7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젊은이 못지않게 민첩했어요. 물질을 마친 할머니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몇 년이나 이 일을 하셨어요? 50년 넘었지.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도 바다에 들어가시는 게. 뭐가 힘들어? 이게 내일인데. 그리고 이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 고마운 마음이지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카메라가 아니라 내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박혀 들어왔어요. 50년 넘게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 바다에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15년간 찾아 헤맨 진짜 뉴스가 바로 이거구나. 화려한 사건도 극적인 갈등도 아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꼭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제주에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할 다큐멘터리감이에요. 그로부터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뉴욕 본사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데이브,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해봐. 제주에서 온 편지 때문에 난리가 났어. 급히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제목은 From 제주 with Love였습니다. 발신자는 10살 윤다빈이라는 아이였죠. 서툰 영어로 쓰인 짧은 편지였지만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10살 윤다빈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아저씨가 우리 제주를 촬영하는 걸 봤어요. 제주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해요. 강미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서 계세요. 박철호 아저씨는 태풍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안전한지 확인하러 와요. 이런 어른들이 있어서 제주는 좋은 곳이에요. 아저씨도 제주를 좋아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본 제주 어른들의 모습. 강미정 할머니와 박철호 계장이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들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본사에서는 이 편지를 뉴스로 방송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다빈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주시 연동 초등학교 3학년 윤다빈. 작고 귀여운 아이였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빈아, 왜 CNN에 편지를 썼어? 할머니들이 매일매일 좋은 일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외국 아저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대답은 어른들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강미정 할머니를 어떻게 알게 됐어? 할머니는 우리 학교 앞에서 매일 아침 교통봉사 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도 빌려주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도 주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하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냥 하는 일이라는 표현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미정 할머니의 말과 똑같았거든요.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어른의 마음이 10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였어요. 박철호 아저씨는 어떻고? 태풍 올 때마다 우리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 없는지 봐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세요. 또다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작은 친절이 아이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받은 아이가 세상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뉴스였어요. 다빈이의 편지는 그날 밤 CNN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제주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해요라는 한 줄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방송 직후부터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제주사랑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빈이의 편지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도 이런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10살 아이의 지혜가 가슴을 울려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빈이의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다빈아, 내 편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송됐어.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대. 다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은 분들인 걸 알겠네요. 순수함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신이 유명해진 것보다 할머니와 아저씨들이 알려진 게 더 기뻐하는 아이. 10살 다빈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다빈이의 편지가 방송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후 3시경 다빈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침울했어요. 기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다빈이 아버지 일 때문에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급히 다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다빈이만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듯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본토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까지 부산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해고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 아이가 제주를 떠나야 한다니요. 아빠가 하는 일을 제주에서는 할 수 없나요? 제주에는 우리 회사 지점이 없어요. 본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지방 발령을 내렸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제주 떠나야 해요? 강미정 할머니도 못 보고 박철호 아저씨도 못 봐요? 어머니가 다빈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다빈아. 아빠가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제주의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아이가 정작 그 따뜻함을 등져야 한다는 현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감동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말이에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나요? 제가 다닐 만한 회사가 제주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월급도 본토보다 훨씬 적고요. 다빈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의 설명은 현실적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빈이의 편지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제주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10살 아이. 가족이 경제적 사정으로 제주를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룬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편집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의미인가? 전 세계가 제주의 따뜻함에 감동했는데 정작 그 따뜻함을 보여준 아이가 떠나야 한다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3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 본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취재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의 아시아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다빈이 아버지의 회사 업무를 CNN 제주지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맡기겠다는 제안까지 함께 왔습니다. 다빈이네 집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빈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제 계속 제주에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내 편지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다빈아. 그 말을 들은 다빈이는 아니에요. 할머니들과 아저씨들이 좋은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0살 아이의 겸손함이 어른인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다빈이 가족의 위기가 해결되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전 9시 뉴욕 유엔 본부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모건, 제주도에 관한 당신의 보도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제 언론들이 제주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 프랑스 국제방송, 독일 도이체벨레까지 모두 제주의 작은 친절 문화를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해시태그 제주사랑은 이미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유엔에서 직접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발표를 준비 중이에요.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무슨 발표일까요? 이틀 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 일정은 강미정 할머니와 박철호 계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성산포 앞바다에서 강미정 할머니를 만난 사무총장.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유엔에서 오신 분이에요 라고 소개했지만 할머니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며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무총장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이나 이런 친절을 베풀어 오셨나요? 친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일이지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사무총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호 계장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장님의 구조 활동은 정말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용감하다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우리 바다에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또다시 그 담담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빈이를 만났습니다. 10살 아이 앞에서 사무총장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다빈아, 내 편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저는 그냥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서 편지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셔서 기뻐요. 사무총장은 다빈이와 30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주의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빈이는 할머니들이 매일 좋은 일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를 유엔 세계 평화도시 모델로 공식 선정한다고 발표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세계 평화도시 모델이라니요. 제주도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주민들의 성실과 친절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낸 완벽한 사례입니다. 사무총장은 계속 말했어요. 72세 해녀 강미정 씨의 작은 친절, 61세 어촌계장 박철호 씨의 헌신적 봉사, 그리고 10세 윤다빈 양의 순수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제주는 세계가 배워야 할 평화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만든 평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일면에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제주 유엔 평화도시 모델 선정,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10살 소녀의 편지가 바꾼 세상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지루한 관광지라고 생각했던 이 섬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강미정 할머니의 늘 해온 일과 박철호 계장의 별일 아닌 일, 그리고 다빈이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유엔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평화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오늘도 강미정 할머니는 새벽 6시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72세의 몸으로 50년 넘게 해온 물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일 끝나고 하세요라며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박철호 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엔에서 표창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어촌계 사무실에 나와 어민들 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 받는다고 일 안 할 순 없잖아요. 어민들이 기다리는데라며 웃었어요. 다빈이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후에도 매일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 하시니까 저도 도와드려요라며 어른들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촬영을 위해 세 분을 다시 한 번씩 찾아뵈었어요. 먼저 강미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 세계가 할머니를 알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 달라졌다고?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물질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게 똑같은 걸. 다만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해.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줬잖아요. 친절이 뭐 특별한 건가? 사람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지.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제주 사람들은 다 그래. 박철호 계장과의 마지막 인터뷰도 비슷했어요. 계장님 덕분에 제주가 평화도시가 됐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40년 넘게 해온 일 계속한 것뿐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후회는 없으세요? 더 큰 곳에서 인정받을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내 자리야. 이 바다, 이 사람들이 날 키워줬는데 어디 가겠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다빈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빈아, 내가 쓴 편지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네, 신기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여전히 똑같으세요. 매일 좋은 일 하시고 저희들 챙겨주시고. 너도 유명해졌는데 어때?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할머니들이 유명해진 거예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10살 아이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4개월간 이 섬에서 보내며 저 역시 변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뉴스를 찾아 헤맸지만 지금은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날 밤 뉴욕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데이브, 수고했어.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 다음 주부터 중동 특파원으로 발령날 예정이야. 1년 전이었다면 기뻐 날뛰었을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밤바다. 내일이면 강미정 할머니가 또 새벽 6시에 물질을 나갈 거고 박철호 계장이 어민들을 돌볼 거고 다빈이가 학교에 갈 거예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죄송하지만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에는 제주지사장으로 남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15년 경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한 뉴스를 찾았지만 제주에서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사랑한다고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제주가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적입니다. 15년간 화려한 사건들만 쫓아다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이 다큐멘터리는 CNN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190개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제주에 남아 CNN 아시아 지사장이 되었고 지금도 이 섬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오늘도 강미정 할머니는 바다에 나가고 박철호 계장은 어민들을 돌보고 다빈이는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으며 진정한 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